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아파트에서 매일 화장실을 청소하던 한 노인에게서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22개 동이 나란히 서 있고 그 사이로 놀이터와 작은 정원이 있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벚꽃이 피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그 아래서 뛰어놀고 가을이면 낙엽이 쌓이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특별히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낡고 허름하지도 않은 그저 조용한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오래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젊은 신혼부부였다가 이제는 백발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었고 부모님 손을 잡고 들어왔다가 이제는 자신이 부모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그 낡음이 정겨웠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낡은 건 건물이지 여기서 살아온 세월이 낡은 건 아니라고. 이 아파트가 지어진 것은 30년도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이 동네는 아직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었고 근처에 버스 정류장 하나 변변히 없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차차 이곳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세월이 흐르며 아이들이 자랐고 어른들은 늙었고 그 사이로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건물은 조금씩 낡았지만 동네는 점점 익어갔습니다. 그 노인은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아침 6시, 아직 주민들이 출근하기 전 지하 주차장 옆 공용 화장실을 조용히 청소했습니다. 낡은 모자를 눌러 쓰고 고무장갑을 낀 채 바닥을 닦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자는 한때 어떤 색이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발에 있었고 고무장갑은 군데군데 때가 탔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노인은 청소도구를 담은 작은 양동이를 들고 마치 매일 하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빠짐없이 그 공간을 닦았습니다. 변기 안쪽부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이었지만 노인의 손놀림은 느리고 침착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노인에게는 명상 같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만 움직이는 시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같은 공간을 같은 마음으로 닦는 시간. 변기 안쪽을 솔로 꼼꼼히 닦고 물을 내리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면대 테두리의 묵은 때도 행주로 하나씩 닦았습니다. 수도꼭지 아래 물이 새어 얼룩진 자국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구석구석 밀대로 쓸고 마지막에 마른 걸레로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화장실 문 손잡이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대충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없을 때 더 꼼꼼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관리소 청소 직원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른 아침마다 청소 도구를 들고 나타나니 그렇게 여기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도 특별히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에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파트 관리소에는 그런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 화장실 청소는 누가 시킨 것도 비용을 받는 것도 어떤 계약도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그 청소를 시작한 것은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지 2달쯤 지난 뒤였다고 합니다. 어느 아침 지하 주차장을 지나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세면대에 묵은 때가 끼어 있었답니다. 노인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내 관리동 쪽으로 걸어가더니 청소도구가 있는 곳을 찾아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그 이후로 하루도 빠진 날이 없었습니다. 사실 노인이 이 아파트에 이사를 온 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아들에게 넘긴 지 오래였고 서울 강남에 번듯한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인은 굳이 이 오래된 아파트에 짐을 풀었습니다. 왜 여기 사느냐고 물으면 노인은 늘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은 집이니까요. 내가 지은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지요. 그 말에 가족들도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작은 방 하나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텔레비전 한 대,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집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만큼 단출했습니다. 그 대신 노인의 하루는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화장실 청소를 하고 오전에는 단지 안을 한 바퀴 걷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가끔 오는 방문객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그 생활이 좋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던 한 주민이 화장실에 들어오다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주민은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청소 직원이세요? 노인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를 들어 주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는 겁니다. 주민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노인은 걸레를 들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붙이지도 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도 설교하는 투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말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연한 말투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금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주민은 볼일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그 말에 주민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짧은 길에 주민은 그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뭔가 단순하면서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남의 화장실을 자기 시간 들여 청소하는 걸까? 주민은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아침 첫 차를 놓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에 대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란 공간은 참 묘합니다.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않고 지내지만 소문만은 빠르게 퍼집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에서, 경비실 앞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이 노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궁금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 사람 이상하지 않아? 돈도 없는 것 같던데. 관리소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청소하면서 용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 말에 몇몇 주민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딱히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라면 사람들은 그 행동을 잘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선함은 때로 의심을 낳습니다. 그리고 의심은 때로 무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던 초등학생이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는 왜 매일 청소해요? 엄마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라. 그냥 심심하신가 보지.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며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빙긋 웃었습니다. 아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도 노인은 말없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지하 주차장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인은 허리를 굽혀 세면대 아래쪽 구석을 꼼꼼히 닦고 있었습니다.
등이 조금 굽었고 무릎이 좋지 않은지 가끔 손으로 허리를 짚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잠깐 쉬고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노인을 보자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무슨 불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귀찮음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히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것처럼 혹은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딱 한마디였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항변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다시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중년 남자는 볼일을 마치고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지나가다 본 한 주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인지 무시인지 아니면 은연중의 두려움인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인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보며 그 삶을 깎아내립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삶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오래된 습관인지도 모릅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그것을 작게 만들어버리는 것. 하지만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화장실을 닦는 노인의 손이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노인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걸레를 헹구고 바닥을 닦고 마지막으로 화장실 안을 한번 둘러본 뒤 도구를 챙겨 나갔습니다. 그 얼굴에는 불편함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할 일을 마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아파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던 오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으로 고급 승용차 몇 대가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차 번호판도 낯선 것들이었고 차종도 이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무슨 일인가 싶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넥타이를 맨 남자 둘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든 여성 한 명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 동네가 낯선 듯 건물들을 하나씩 훑어보더니 관리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관리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김성진 회장님 계십니까? 관리소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이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회장님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나 이곳에서 일했지만 그런 호칭으로 불릴 만한 주민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 동네였으니까요. 직원은 머뭇거리며 주민 명단을 꺼내 보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여기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천천한 발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모자, 낡은 옷. 바로 그 화장실을 청소하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양동이를 한쪽에 내려놓고 고무장갑을 벗으며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서두르지도 위축되지도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발소리도 표정도 아침마다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걸음 그대로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그 노인을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순간 관리소 직원도 지나가던 주민들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이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손 씻고 올게. 그는 다시 화장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흐르는 물에 고무장갑을 벗은 손을 꼼꼼히 씻으며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이 아파트 단지를 지은 건설회사 창업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의 실제 건물주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성진건설. 30여 년 전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이 노인이었습니다. 그 무렵 성진건설은 작은 회사였습니다. 직원도 10명이 채 되지 않았고 자본금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노인은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가진 돈을 전부 쏟아부은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만류했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편의시설도 없는 곳에 누가 살러 오겠냐고. 자칫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하지만 노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살만한 곳을 만들면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그 살만한 곳을 만들면 됩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편의시설도 없는 곳에 누가 살러 오겠냐고. 하지만 노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살만한 곳을 만들면 사람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단지에는 수백 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지은 그 건물들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랐고 노인들이 세상을 떠났고 수많은 가족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지 못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떤 날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집으로 오시죠. 여기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노인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유가 없다니. 내가 지은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사는 것, 그게 이유 아니냐? 살면서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직접 고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이 아파트에 이사 온 것은 그냥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채우고 싶었던 겁니다. 돈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주민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분이 건물주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경비실 옆, 아파트 입구에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뭔가 다른 사람 같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노인에게 청소 좀 제대로 하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던 그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가끔 숟가락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노인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예. 그 한마디가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항변하지도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던 그 모습이. 며칠이 지나고 노인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아침 6시, 낡은 모자, 고무장갑, 양동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왜 화장실 청소를? 노인은 손을 멈추고 잠시 그 주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만든 공간이 화장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자 노인이 이어 말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거실부터 생각하지요. 얼마나 넓게, 얼마나 멋지게.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가장 여러 번 드나드는 공간이 어디냐고. 그게 화장실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를 지을 때 화장실부터 설계했습니다. 크지는 않아도 깨끗하게, 오래 써도 무너지지 않게.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사소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큰 것도 지킵니다. 나는 그걸 믿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화장실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건물은 돈으로 짓지만 좋은 이웃은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이 청소를 하는 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은 공간이니까 내가 지키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깨끗한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 사람의 하루도 조금은 달라지거든요. 그 말을 들은 주민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이 아파트에 살며 아이들을 키운 한 할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년 남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중년 남자 이름은 박재현이었습니다. 나이 52에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아파트에 산 지는 7년이 됐습니다. 남에게 뒤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 쉽게 말을 놓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그것이 버릇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박재현은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화장실을 봤습니다. 깨끗이 닦여 있는 세면대를 보면 가슴 한쪽이 묘하게 아렸습니다. 출근길에 화장실 앞을 지나칠 때마다 노인의 그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예. 그 짧은 말이 어떤 긴 말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3주쯤 지난 어느 아침, 박재현은 청소를 마치고 도구를 챙기는 노인 앞에 섰습니다. 노인은 그를 알아보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현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노인은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청소를 더 잘했어야 했는데요. 그 말에 박재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은 아침부터 신경이 날카롭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노인은 양동이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박재현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결국 노인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파트 화장실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조용한 변화였습니다. 누군가 휴지를 채워두었습니다. 다 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군가는 세면대 주변에 물이 튀면 스스로 닦고 나갔습니다. 바닥에 휴지 한 장 버려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화장실 입구에 작은 방향제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더럽게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직원은 처음에 뭔가 착오가 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공용 화장실은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은 크게 청소해야 했는데 이상하게 그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쓰레기통도 넘치지 않았고 바닥도 금방 닦인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직원은 처음에는 그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진 것이라고. 아무도 서로에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이 생긴 것도
게시문이 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관리소에서 안내문을 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보지 않을 때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말없이 남긴 모습이 말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노인은 이후로도 한동안 그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차가운 날도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모자, 고무장갑, 양동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를 빼고는. 어떤 날은 아침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유치원생 남자아이 하나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는 길이었는데 노인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두 손으로 노인의 손을 감쌌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이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겠지요. 노인은 잠깐 멈추었다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엄마에게 인사했습니다. 엄마도 노인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잠깐 길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 뭔가 따뜻한 것이 잠깐 머물다 갔습니다. 이제 화장실 앞에 이르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노인은 그때마다 손을 들어 살짝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어떤 날 아침 경비원이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저희가 청소 맡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하시기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내 운동이에요. 그리고 빙긋 웃었습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 해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마음도 같이 굳어버리거든요. 경비원은 그 말을 듣고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비원은 퇴근하기 전 화장실 앞을 지나다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세면대 주변을 행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업무가 아닌 일이었지만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인이 말했던 것처럼 좋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공간을 함께 쓴다는 것은 그 공간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 공간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마음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닦여진 바닥 하나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그 바닥을 닦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의 하루입니다. 깨끗한 공간에 들어서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고칩니다. 목소리를 낮추게 됩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 공간이 누군가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임을 몸이 먼저 알아채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다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웃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직접 말을 나누지 않아도 얼굴을 몰라도 매일 아침 그 공간이 깨끗하다는 것이 곧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건물주가 청소를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과연 이 공간을 소중하게 쓰고 있었나?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나?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열린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택배 상자를 복도에 오래 두지 않게 됐습니다. 늦은 밤 발소리를 줄이게 됐습니다.
아무도 그러라고 하지 않았는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이면 이웃이 됩니다. 봄이 되자 단지 안정원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정원 한쪽에 꽃씨를 뿌렸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날 보니 작은 싹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누군가 그 옆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잡초를 뽑았습니다. 경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아파트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따뜻해졌달까요?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도 못 마주쳤는데 요즘은 다들 인사를 하네요. 이웃이랑 같은 건물에 사는 것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을 조심스럽게 쓰고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고 때로는 먼저 말을 건네는 것. 그런 작고 반복적인 행동들이 쌓여서 이웃이 됩니다. 노인은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매일 아침의 행동으로. 어느 날은 경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아파트가 왜 이렇게 좋아졌는지 아세요? 노인은 무슨 소리냐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경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계셔서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한 건 없어요. 그리고 봄이 되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화장실 청소를 매일 아침 도맡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 덕분에 우리 모두 깨끗한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누가 붙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그 종이를 붙인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중얼거렸던 바로 그 주민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뒤 한동안 자신이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스스로에게 자꾸 물었습니다. 노인은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는데 자신은 왜 그 삶을 하찮게 봤는지, 어쩌면 그 시선이 자신의 일부를 드러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늦게 게시판 앞에 서서 작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사과였습니다. 노인은 그 종이를 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종이는 반듯하게 붙여져 있었고 글씨는 꼭꼭 눌러 쓴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진 것 같기도 했지만 아무도 그 표정을 오래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을 건네는 사람. 손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먼저 양보하는 사람. 고맙다는 말을 기다리지 않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공간을 지키는 사람. 우리는 때로 그런 사람들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러나, 뭔가 속셈이 있는 게 아닐까, 혹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대가 없는 친절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합니다. 누군가 닦아둔 바닥을 밟고, 누군가 채워둔 휴지를 쓰고, 누군가 먼저 눌러준 엘리베이터 버튼 덕에 조금 더 빨리 올라가는 우리의 아침이 그 사람들의 손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모르고 지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또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고개를 들어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요? 말을 건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시선이 그 사람에게 닿을 테니까요. 보상도 인정도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라는 이유 하나로
매일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의 손길이 닿은 공간에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사람 덕분에 괜찮은 하루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정미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